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미니 드라마까지 찍었습니다. 이 신천지 의혹을 연일 추 전 장관이 전면에서 제기하고 있고 후보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미니 드라마 들어보시죠.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를 끊고? 아니 왜 압수수색?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무속 프레임, 이재명 후보 등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도 볼 텐데 이 미니 드라마 이거 뭐죠?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이제 선거운동을 돕는 그런 모양새인데 아마도 지금 이제 신천지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일단 뭐 두 가지 점이 의아한데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권 대선 후보로 만든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추미애 전 장관이죠. 그러니까 추 장관을 등장시키면 등장시킬수록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왜 정치에 불려 나왔는지를 증명할 텐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강화시키는 전략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신천지 압수수색 당시로 돌아가면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린 건 맞죠. 신천지를 강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단서가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보건당국과 협조해서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보건당국이 오히려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죠. 예. 그래서 당시에도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압수수색을 안 하냐 했을 때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압수수색을 강제하면 오히려 신도들이 숨어서 실질적으로 방역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그게 왜 문제인지 첫 번째가 이제 의문이고 두 번째는 자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의 신도들이 숨어서 실제 전파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면 K방역이 실패했겠죠. 그런데 현 정부는 K방역을 성공했다고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당시에 신천지를 제대로 관리 못했다면 실패했을 텐데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신천지 압수수색 때문에 압수를 안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 전략이 윤석열 후보를 우리 공격하는 것이 나은 전략이죠. 그게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예, 자 미니 드라마 지금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희 윤석열 후보 측에서 TV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선대위 홍보본부장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으로 저렇게 도와주시는 거 쉽지 않은데. 아 이거 도움된다 이거예요? 상당한 도움이 되죠.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님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 같은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당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먼저 흘리라고 했거든요. 어느 압수수색이 사전 예고를 하고 흘립니까? 그런 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본인이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아무래도 사극을 저는 2탄을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2탄. 과거에 4명을 잘라먹었다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추 전 장관의 발언이었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장관의 명을 잘라먹었다고 검찰총장을 부하 부리듯이 이야기하는 분이 과연 민주당에서도 이분 도움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전용기 의원 바로 의견 들어보죠. 네, 그때 당시에 과학적 합리적 방역이 휘청거렸던 첫 번째 순간이 우리 신천지와 관련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예배하는 현장을 보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거나 뭐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300명 가량이 모여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빨리 신천지의 명단을 압수하고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뭐 그 당시의 문제점은 좀 봐야겠지만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치명률이 높지 않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었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거나 혹시나 뭐 무속인한테 물어봐서 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선거 유세 후보들만 열기를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후보의 옆에 든든히 지원한 지원군도 등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손바닥을 펴니까 여러분 왕자 보이죠? 앞으로 제대로 1번 이재명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시켜서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검찰 독재 공화국 만들겠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구 시민 여러분이 실편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지난 박근혜 대통령 80% 지지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 꼭 8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민 변호사님, 양당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든든한 지원 유세를 같이 동행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를 겨냥하면서 기호 1번 이재명을 찍어달라라고 대구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꽤 깊었는데 대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네 형님이라고 또 부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분 다 대선 후보였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그 차이가 좁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대선 후보로서 일정 부분 지지율을 가진 두 분이 각 당의 후보들을 저렇게 지원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추 장관은 나는 앞으로 계속 네거티브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계속 내겠다라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 유세를 나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1번 쓴 건 왕자를 연상시키고 여전히 무속 논란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진짜 건진법사라든가 무슨 무속인이라든가 또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내가 도사들이랑 친하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네거티브는 안 하더라도 추정가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온라인상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반대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접고 이제는 원팀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에겐 큰 힘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형 동생을 하기로 했나 봐요. 형님이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